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나형 복합지문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좀 많이 걸렸을 수도 있어.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자어에 좀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문법 실력이 의외로 또 여기서 요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 한자 어휘 테스트를 봐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 한자 어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당장 들어가 보면 또 한번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봅시다. 조선시대 노비는 주인이 상속 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뭐 하지만 그럼 뭐가 됐지? 양보절이라 그랬지, 그치?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하다. 그 다음에 뭐뭐이지만 뭐뭐하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하다. 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양보절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양보절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길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비록 노비는 주인이 구속해가지고 상속하고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뭘 가질 수 있었다는 거야? 부분적으로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 억울하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노비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 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전기가 나오면 후기도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전기에는 노비 수가 막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외란, 즉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양반 놈의 새끼도 씨 주랭랑 치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양반이라고 봐주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는 신분제도가 문란해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노비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을 거지. 왜냐면은 노비든 양이든 뭐야. 니나 내나 전쟁판에서는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자,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됐다 그랬어. 자, 기억이 이제 우리 몇 번에서 물어보는 거야? 5번에서 물어볼 텐데, 자, 우리 이거 문법인데 좀 이거 해봅시다. 영어에도 이런 게 있는데, 자, 어떤 걸 볼 거냐면은 관형격 조사, 의의 역할을 볼 거예요. 자, 관형격 조사 의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순신의 거북선.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 있잖아.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세인아, 여기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이순신의 거북선이나 다윈의 진화론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무슨 역할을 해? 무슨 역할을 해? 실질적으로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고 다윈이 진화론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의 역할이 어떤 것을 형성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출제된 거야? 이게 출제가 된 거야.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이면은 이 글 누가 쓴 거야? 양반들이 썼지, 그치? 양반들이 누구에 대한 인식을 쓴 거야? 노비에 대한 인식을 담아서 이 글로 쓴 거야. 됐지? 그럼 5번의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잖아. 자, 5번에 2번 선지 가볼까? 자, 5번에 2번 선지 가봅시다. 자, 우리 5번에 2번 선지를 보면은, 자, 봐봐.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상화했다 그랬어. 누가 인식을 가진 걸 형상화했대? 노비들이. 누가 바뀐 거야? 이게 아니라 양반이지, 그치? 즉 출제 원리는 뭡니까? 주체 바꿔치기야. 주체 바꿔치기가 출제가 된 거야. 그러면은 3, 4, 5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명확하잖아, 출제 원리가. 주체를 바꿔서 지금 선지를 구성했으니까 3, 4, 5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이 모든 선지에 손가락을 걸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출제 원리가 명확할 때 주체를 바꿔치기 하는 형태로
이 선지를 구성했으니까 정답 2번 하고서는 나머지 선지는 보면 안 되는 거였어. 알았지? 자, 왜냐면 매우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번 선지에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양반들이 노비에 대해서 갖게 된 인식을 구체화, 형상화한 거기 때문에 정답 2번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보면 이제 가의 2문단이야. 가의 2문단 보게 되면은, 자,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가지고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명했는데, 자,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해서 칭송했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성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대.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서 노비에 대한 인식이 머물러 있는 거지, 제도적으로 지금 노비 제도를 해방해야겠다, 아니면 노비를 더 이상 그 양인들과 다르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런 인식까지 끌어올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조차 않았어. 자, 비난한 주인을 위해. 비난은 뭐지? 비난은 뭐야? 비난은 뭐지? 자, 비난 아니야. 비난이야. 나래야. 비난이 뭐야? 비난. 자, 우리 한자 공부, 우리 그 고3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놓쳐가면 안 돼. 자, 요거 글자는 뭐지? 요 글자? 요 글자 뭐야? 요 글자. 요 밑에 거. 조개 패자야, 조개 패자. 옛날에 그 암사동에서 조개를 뭘로 썼을까? 나래야. 암사동에서 화폐로 썼어,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였어. 근데 얘는 뭐야? 이게 칼도자인데 이게 칼로 쪼갰어. 나눌 분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재물을 막 칼로 쪼갰어.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야,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해지겠지? 가난할 빈자야. 얘는 요거만 하면 우리 여름에 먹는 그 팥빙수 할 때, 그 빙수 할 때 그 얼음 빙자에 쓰는 그 한자인데, 얼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춥다는 얘기인데, 가난한 사람이 춥나? 아니면은 부자가 춥나? 가난한 사람이 춥고 배고프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록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인이었던 거야? 가난한 주인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출제할 때 가난한 주인, 그럼 우리 잘 와닿는데 비난한 주인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한자어 공부를 우리가 잘 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가난한 주인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 애환은 뭐지? 애환은 뭐야? 소윤아. 애환이 뭐야, 애환? 애환 뭐야, 애환? 자, 애환 뭡니까, 애환? 응? 애환은 뭘까, 애환? 애환 뭘까, 애환? 자, 애환은 뭘까, 애환? 애환은 뭘지? 애환? 서러움. 얘는 가령 얘 봐봐. 자, 우리가 애환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걸 이해할자를 써서 큰일 날 소리 했네. 얘야, 얘. 자, 애환이라고 할 때 얘는 우리 애상감 할 때 애자야. 슬플 애자야. 얘는 뭐냐면은 기쁠 환자야. 환희를 느꼈다라고 할 때 환희란 말이야. 그러니까 희비야, 희비. 희로애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희로애락에, 지금 어떤 희비에, 슬픔과 기쁨에는 관심을 두었어.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뭘 드러내지 않은 거지?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지금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난 이후에, 야, 노비들도 참 힘든 생활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그 애틋한 심정은 글로 담아냈지만 그에 비해서 제도 자체를 개혁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거였어. 자, 그랬는데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누가 등장을 한 거야? 이익이 등장을 했어. 이익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 이익 선생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 그 다음에 천체의 운행에 따라서 기름을 점치는 성명, 시세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으로 운명을 나눴어.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할 때 이 운명이 세 가지로 이렇게 쪼개지는데, 하나는 이제 천명이고, 두 번째는 성명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명,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천명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야. 하늘의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 성자는 무슨 성자지, 요거? 요거 성자, 이거 무슨 성자입니까?
이 한자가 직접 나온 거야. 평가원이 낸 거야. 이거 이름 성명 이거 아니야. Your name, what's your name 할 때 그 성명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무슨 성자지? 이거 요 앞에 요거 붙으면은 요거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데. 별성이에요, 별성. 삼성 할 때 원래 삼성이 3스타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운명을 점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기륭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이 존재하는데 이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천명이나 성명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야. 다만 우리는 뭐는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지? 조명은 노력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얘는 무슨 조자입니까? 창조할 때 조자예요. 만들 조자예요. 그러니까 조선소, 배에서 배 만드는 조선소 할 때 이 조자를 쓰는데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란 얘기야.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얘와 얘가 다른 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신분이 고귀해질 수도 있고 천해질 수도 있는 거를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다. 자, 그러면 얘와 얘가 나름 이양대립적 요소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이익 선생은 어떻게 본 거야?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조명할 수 있다라고 한 거야.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운명을 바꾸는 거야?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니면은 신분이 고귀한지 신분이 낮은지를 자기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누가 주장한 거야? 이익 선생이 주장한 거야. 매우 혁명적인 거란 말이야. 신분 제도를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특별히 노비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노력하면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인물이 바로 이익 선생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익 선생은 이런 얘기를 쭉 했어.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로 그냥 바로 한번 가봅시다. 나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나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6일준이랑 그 다음에 학자가 누구냐면 박영효가 나와. 둘 다 이제 급진계합파와 이제 그 다음에 김윤식으로 이어지는 온건계합파로 이어지는데,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지금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6일준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자, 6일준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금 전에 우리 이익 선생은 뭐라 그랬지? 운명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천명과 성명과 조명이 있는데, 자,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노비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 능동적인 노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한 분이 지금 이익 선생님이었고, 6일준 같은 경우에는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민에 주목을 했어. 그러니까 6일주는 급진계합하다 보니까 지금 왕조 시대에서 어디로 지금 전환을 하자는 얘기야? 근대 국민국가, 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이외에는 뭐지? 플러스 알파지, 그치? 천부 인권도 있고 거기다가 또 뭐가지 추가적으로 있는 거야?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인 권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부 인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권리도 있는 거야. 자, 절대적인 권리와 상대적인 권리 둘 다 있는데 이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대? 법률이 필요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익 선생과 달리 지금 여기서 등장한 6일주는 어떤 걸 강조한 거야? 법률 제정을 강조를 했어. 왜 법률 제정을 강조를 한 거지? 그걸 갖춰야만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여전히 어때? 야, 노비라던가 저 천한 것들은 무지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교육 안 받으면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어.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냐면은 A라는 학자가 등장을 하고 B라는 학자가 등장을 했어. 근데 A라는 학자가 B라는 학자를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걸 출제한단 말이야. 그런 문제 풀 때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야. differences야. 그러니까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를 사실적으로 독해했을 때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지?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이익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운명 중에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노비라고 하더라도 차별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치? 차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 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무지한 존재였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익 선생의 입장에서는 차별하고 있는 거지, 그치? 차이점이란 말이야. 견해 차이점이 있으니까 바로 그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비판의 지점이 되는 거야. 몇 번 선지입니까? 1번이지, 1번. 자, 지시어 찾아 읽기로 가는 이익이고 나는 육일준인데, 자, 1번 선지 봐봐. 이익은 육일준이 인간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선지 보면 돼, 안 돼?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너무나 명확하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견해의 차이가 비판하는 지점이 되는데 정확하게 1번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이익 선생도 보고 육일준도 봐왔겠지만은, 자, 우리 4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하고 넘어와 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지금 우리 가글에서는 누가 나왔었지? 이익 선생, 시작자 이익 선생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 노비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작자 이익 선생의 견해가 쭉 드러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1문단 후반부를 문제 풀 때 이미 확인을 해봤지만은, 자, 우리 이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야? 자, 이 노비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우리가 운명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조명에 대해서는 바꿔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귀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니까 지금 4번의 3번 선지를 보면은 조선시대 노비제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그래서는 어때? 지금 우리가 19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그 다음에 3문단에 가면 가보개혁, 4문단에 가면 일제강점기 시대적 통시적 흐름에 따라가지고 쭉 전개해 나가고 있잖아, 그치? 민권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으니까 4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로 7번 문제 풀어봅시다. 나의 형평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은 있잖아. 그냥 EBS 연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4문단에다가, 나의 4문단에다가 그냥 추가 정보처럼 실어놓은 거야. 앞문단과 별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그냥 4문단만 보고 7번이 바로 풀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야? 매우 짧은 문단의 내용만 보고 한 문제가 그냥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자, 형평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으니까 나머지 간학을 어딜 보더라도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4문단과 5문단만 보면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자, 4문단에 우리 그 6번째 줄로 가봅시다. 4문단의 6번째 줄을. 자, 4문단의 6번째 줄. 나의 4문단의 6번째 줄을 가보면은, 자, 이게 좀 잘려있네. 자, 그럼 봅시다. 바로 그냥 볼게. 자, 형평운동 같은 경우에 우리 4문단의 몇 줄을 볼 거냐면 한 5번째 줄부터 봅시다. 자,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운동이자 했어. 끊어. 슬래시 거봐. 왜 슬래시 거는 거지? 선생님이 정보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쉼표가 나오거나 고, 나, 며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은 앞 정보와 뒤 정보를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해서 챙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는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다?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는 인권운동이다. 자, 두 번째는 뭐야? 참여자들에게, 즉 형평운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 회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이 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어. 그러니까 지금 형평운동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추구한다. 두 번째, 이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형평운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몇 번이야? 7번의 정답. 이걸 패러프레이즈한 2번이 되겠다. 뒷부분 패러프레이즈 했어. 백성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정답 2번인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이제 가장 우리 그 이번 세트에서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8번 문제를 좀 봅시다. 자, 8번 문제를 볼게. 자, 8번 문제를 보면은, 자, 8번 문제가 이제 왜 문제가 됐었냐라는 얘기를 좀 할게, 선생님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했던 얘기는 뭐지? 늘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수능이라는 것은 본질이 낯선 어떤 텍스트에 주어진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사례에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능의 본질인데, 자, 우리가
자, 여기서 볼게. 뭘 볼 거냐면은 일단은 거기 2번 선지를 해결하는 게 좀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2번과 5번 요 둘 중에 뭐가 답인지를 고민하다가 2번으로 가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2번으로 가서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선생님 뭐라고? 괜찮다. 문호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자 보자. 자, 보기를 볼게.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나래 이거 보이냐 이거? 잘 안 보이지? 이따가 좀 앞에 자,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도의 정당성을 인정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노예제를 인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해서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사람들은 정치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면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대. 자, 질문. 공리가 뭡니까? 승인아, 이 공리가 뭐지? 이거 보이냐 이거? 잘 안 보여 이거? 공리 이렇게 쓰여 있어. 자, 공리가 뭡니까? 공리. 자, 사회의 공리가 뭐야? 공리? 후생. 후생과 가까운 얘기야. 얘는 효용의 뜻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어떻게 착각했냐면 이 공짜로 착각을 한 거야. 이건 뭐지? 공적이, 퍼블릭의 의미고 얘는 우리가 효용, 유틸리티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공리라고 했을 때 이 사회적 공리는 뭐야? 사회적 유용성을 의미한다고. 자, 그러면 사회의 효용,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을 개혁해라.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왜 노예 제도를 해방했다라고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목적이 뭐야? 왜 노예 해방하래? 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하라고 했지, 그치? 자, 계몽주의 시대를 우리가 약간의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 얘가 담긴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린 계몽주의 시대에서 왜 노예 제도를 해방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회적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제도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야. 그치? 텍스트를 통해서 그렇게밖에 확인할 수 없지, 그치? 자, 2번 선지 가봐봐. 2번 선지 가보면은, 자, 보기에서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박영효의 주장은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그랬어? 자, 봐봐. 지금 계몽주의 시대에서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나? 아니지. 자, 목적이 뭐였어? 얘는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뭐라고 했어? 목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보기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리 극대화를 위해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틀린 선지가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이거 뭐야? 맞는 선지로 지금 평가원이 정답을 제시했단 말이야.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 더러운 문제란 말이야.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계몽주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볼 수 있어. 계몽주의는 뭘 중시했을까? 문호야. 계몽이 뭐지? 계몽이 뭐야? 계몽이야? 깨우치게 하는 건데 이게 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얘는 뭐지? 몽이? 어둡다라는 거야. 어둠을 여니까 밝힌다라는 거야. 그래서 enlighten이란 말이야. 그럼 enlighten, 뭔가 밝혀내는 거야. 뭘 밝혀내는 거지? 무지를 밝혀내는 거야. 인간의 무지를 밝혀내는 거니까 이성을 중시했어. 이성을 중시했단 말이야. 이성을 중시하니까 무식한 사람도 있잖아. 계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유식한 사람이 되지, 그치? 계몽되니까 인라이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차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겠지. 인간 평등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성을 중심적으로 인간의 무지를 밝혀서
인간을 이성적 인간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평등하지 못한 사회를 개혁해 가자라는 게 계몽주의가 되는 거야. 계몽주의는 세 가지를 담고 있어. 이건 뭐지? 여기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안다라고 쳤을 때는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돼, 틀린 선지가 돼? 맞는 선지가 되지.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된단 말이야. 이거 수능의 취지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제시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시된 정보에서는 사회적 공리극대화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지금 2번 선지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면 이 선지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지는 수능의 취지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뭐 하나 넣어줬어야 돼?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어떤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면 이거 맞는 선지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서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뭐야? 생략했어. 수능의 적절성, 수능의 어떤 출제, 어떤 지금까지의 원칙에 약간 어긋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다만 평가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 야, 너 명색이 고3인데 계몽주의 몰라? 야, 이 무식한 놈. 너 계몽주의 왜 몰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 왜냐면 평가원에서는 고1 수준의 교과 지식을 학생들이 잘 숙지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굳이 서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거, 야, 너 사회에서 이거 안 배웠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좋은 문제가 아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으로 가봅시다. 자, 5번으로 갈 거야. 자, 5번 이거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소연아, 5번 중요해. 선지 5번. 자, 정신 차려 한번 봅시다. 자, 왜 중요하냐면은 선생님이 이번에 왜 1등급 그리고 2, 3등급 학생들이 차이가 벌어졌느냐? 결국에 한자어에 대한 어떤 해설 능력, 쉽게 풀이해서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1등급 학생들은 선생님이 물어보면 한자 잘해. 근데 나머지 등급 학생들은 한자 실력이 확 떨어져. 그 갭 차이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자, 봅시다.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가에서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 이 말이 어려운 거야. 마지막.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을 학생들이 이걸 쉽게 풀어서 읽지는 못해. 자, 나래야. 이거 한번 쉽게 한번 풀어줘봐. 지금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사촌 동생이 집에 놀러 왔어. 그래가지고 나래 언니, 나래 누나,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당위성이 뭐지?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행위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겠군. 이렇게 해석해주면 문장이 어때? 아주 쉽게 우리가 그 의미가 와닿는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당위성이라고 이렇게 명사로 제시했지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 읽는 거야? 서술로 풀어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능동적으로 행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겠군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뭘 포인트로 잡아야 돼?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이니까 뭐지 이게? 이게 목적이 되는 거야. 자, 사회제도의 변화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이 되는 거야. 사회제도의 변화가 얘가 목적이 됐단 말이야.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야 된다는 거야? 어떤 수단을 쓰래? 능동적으로 행하는 게 수단이 되는 거야. 능동적인 행위. 자, 능동적인 행위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할게. 우리 그 순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자, 세인아, 목적이 먼저냐, 수단이 먼저냐? 어떤 그 일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는 목적이 먼저야.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난 열심히 공부해. 목적이 먼저야, 수단이 먼저야? 수단이 먼저야.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먼저 제시는 하지만은 나중에 달성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 일의 처리 경과를 보면은 수단이 먼저고 목적이 나중에 우리가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후순위에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기의 내용을 잠깐 볼게. 자,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가 되었어. 자,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해. 노예제 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뭐지 이거? 동사에 관형사용어미 니은을 쓴 거는 과거가 되는 거야. 이미 이뤄낸 거야. 이미 이뤄낸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어. 자, 그러면은 이 노예 출신 작가들은 먼저 뭐 한 거야? 먼저 뭐 했어? 먼저 노력했네. 먼저 노력을 했어. 노력을 해가지고 뭘 한 거야? 문학적 성취를 이뤘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뭘 하는 거야? 야, 노예제 반대했단 말이야. 자,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먼저 노력을 했어. 스스로 노력을 했고, 스스로 노력한 이후에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고,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룬하니까 관형사용음이 니은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과거가 된단 말이야. 이미 이걸 해낸 이후에 노예제를 반대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회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인 행위, 스스로 노력했다. 맞아, 틀려? 틀렸지. 얘가 먼저잖아. 스스로 노력한 이후에 사회제도의 변화가 가능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스스로 노력을 했고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고 보니까 노예제도를 반대했지.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나?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 앞에 뒤에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러면 얘 맞아, 틀려? 일단 지금 틀렸겠지, 그치? 지금 노예제도 출신 작가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능동적으로 행했다 그러면 맞아, 틀려? 아니지, 그치? 얘는 사회제도 변화를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스스로 자기 재능이 좋아가지고 노력한 거야. 해가지고 문학적 성취를 이뤘어.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노예제도 좀 개선해야겠다, 해방시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지금 노예제도 해방을 목표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보면 틀렸지, 그치? 그 다음에 이익은 아까 스스로 노력하라 그랬지. 왜 노력하라 그랬지? 조명하라 그랬잖아. 조명. 운명을 바꾸라 그랬단 말이야. 운명을 양반만 바꾸나? 아니지. 노비도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뭘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자기의 어떤 부귀도 바꿀 수 있는 거고 빈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얼만큼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익이 노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비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나, 안 했나? 아니지, 그치?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너 노력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자, 선생님이 지금 우리 세인이한테, 세인아, 공부 열심히 해. 너 운명을 바꿔야지. 너의 꿈을 이루란 말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인아, 너 사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 처음 다른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이게 주장이 뭐야?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노력해라! 라고 하는 얘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정답 5번이야. 이해됩니까?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었어? 첫 번째, 우리가 한자어를 쉽게 한글로 풀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순서 바꿔치기가 제시가 될 수가 있고, 목적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바꿔치기가 되는 형태지, 그치? 이익은 사회제도 변화를 위해서 지금 네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가 아니라 뭐였어? 자기의 어떤 조명,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네 스스로 노력해라라는 얘기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노예제도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던 이 문학적인 작가들은 어떻게 됐던 거야? 그냥 노력한 거야. 그런 다음에 성취를 이룬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니까 노예제에 반대하기 시작했던 거지, 노예제의 반대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다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해되지?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어렵지 않았지, 그치? 9번은 정답 4번이야. 왜냐면은 거기 뭐라고 했어? 노비의 애환, 어떤 슬픔과 기쁨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을 썼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에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마음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질문 있습니까? 괜찮지, 그치? 잠깐 쉬었다 갈게.